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 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물리치료사 전문의가 함께 모여서요, 근골격계 통증을 잘 조절하고 또 유지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학회입니다. 전국에 많이 좀 계세요.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척추 전방 전이증 혹은 허리 디스크 혹은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너무 아파서 무서울 정도다 혹은 많이 아프다, 오랫동안 아프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워낙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제가 찍은 엑스레이 필름을 함께 보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무조건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 경험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 허리 사진이에요. 여기서 좀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지금 척추 모양이 이렇게 좀 휘었네요. 이게 삶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 바디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보다 이쪽이 좀 좁아져 있네요. 그리고 이게 요초 4번, 이게 요초 5번인데요. 이 사이는 뭐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죠. 다른 데보다 간격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아주 심한 그런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 아예 옆에서 찍은 거를 잠깐 보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점점 뼈가 이 부분이 특히 많이 이렇게 밀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 구조인데, 보통 그거는 요 부분에 크랙이, 요 부분에 금이 좀 간다든지 살짝 부러지게 되는 거를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그 분리증이 생기면 이게 빠져나간다라는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전체가 통째로 앞으로 밀려 나가는 것,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안에 이런 그 척수라고 있어요. 이 척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눌리죠. 전이증이 생기면 척추 바디에서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면서 이 척수를 건드리는, 척수 및 그 가지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이런 모양이 되는 게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되게 무섭죠? 여기까지만 알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경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척추 전방 전이증,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퇴행성 허리 디스크, 협착증 진단 3가지를 다 받았어요. 동시에. 그때 제가 그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살짝 양치를 하다가 삐끗했습니다. 콜락하고 기침을 하다가. 근데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독 좀 증상이 달랐던 게, 앉으면 일단 못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엉덩이가 돌아가고 뒤로 빠지고, 걸을 때마다 우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상에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본래 천성이 돌쇠 스타일이라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병원 일을 제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초기 한 며칠 정도는 출퇴근을 차로 했거든요. 했는데 운전을 하고 내리려고 그러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밑에서 우리 그 경비하시는 발렛 하시는 그 어른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부축을 받고 억지로 이렇게 그 차에서 빼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을 못 쓰는 거죠. 허리를 못 펴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한 2, 3일 그렇게 버텨보다가 일할 때도 앉아서만 일하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땐 저희 직원이 저를 세워져요, 의자에서. 그럼 한참 서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 화장실 가서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소변을 보고, 예, 대변은 비데가 있어야지 보고요. 뭐 그럴 정도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심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예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을 안 간 거지. 집을 안 가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병원에서 뜨겁게 저녁에 샤워하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병원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그 두려웠던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올리고 하는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세상에 종아리 옆쪽이 터져나갈 듯한 팍 하는 먼 느낌이 있더니 그 느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다리 힘이 진짜 완전히 빠져가지고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 응급실로 119 불러서 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제가 환자분한테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꿈치를 걸어보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걷게 하고 뒤로 걷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발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발 앞꿈치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MRI를 찍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MRI를 찍어보고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당신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못 걸을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딴 말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 못 걸을 수 없어, 바보돼, 한쪽 다리 완전히 못 써요. 그러니까 응급으로 수술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수술할 생각으로 제가 갔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환자를 볼 때 저보다도 훨씬 더 증상이 안 좋은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제가 치료를 고집을 해가지고 저희 원장님이 참 속상해 하시면서도 그 환자를 치료를 끌고 가서 한 달 정도 보통 지나면서 이렇게 세우고 걸어 다니게 하고 운동시키고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경험이 지금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나는 환자한테는 수술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나는 수술을 마음으로 두고 있다. 이거 진짜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말에 솔직히 양심의 가책도 좀 있었습니다. 남들이 아플 때는 수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정작 내가 아플 때는 해야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게 너무 좀 그랬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냥 약처방을 받았어요. 약처방을 받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분도 허리가 좀 많이 아파 보셨던 분이셔서 특별 제조되는 주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엉덩이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맞고 저는 물리치료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어렵지만 정말 힘들게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서서히 괜찮아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리고는 멀쩡해졌어요. 그게 2012년도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멀쩡해졌어요. 아프고 MRI 찍고 대략 1개월 정도 지나고 일상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거기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두 번째, 그 뒷과정이 어떠신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뒷과정은 어땠냐면 주기적으로 가끔씩 허리가 아픕니다. 주기적으로 아픈데 그 주기가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진짜 아픈 것 같고요. 그 기간이 더 짧아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아서 약 먹고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하고, 이 세 가지 루틴이라 그러는데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아프면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하는데요. 그게 1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증상이 완화되고 줄어들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멀쩡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1년 반 정도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고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치료를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밀려나가 있는 부분을 다시 뒤로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쭉 잡아 당겨요. 쭉 잡아 당겨서 여기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게 유화술이라고 하는 거,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하시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 이거를 해야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제 허리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2012년도에 그런 그 진단을 받았고요. 그때 허리 디스크 협착증, 그다음에 그 전이증 세 가지 다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는 없고 반드시 시술을 해야지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만 내시면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지금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선행하셔야 될 게 뭐냐면 통증 치료입니다. 통증 치료는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강한 진통제를 드셔도 관계없고요. 주사를 맞으셔도 좋고 일단 아프지 않아야 돼요. 특히 척추 전방 전이증의 특징은 아주 약간의 삐끗함 때문에 심하게 아픈 기간이 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호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주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계속 아픈 거죠. 나을만 하면 또 다치고 나을만 하면 또 다쳐서 계속 아프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실제 환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기가 너무 짧아지고 도대체 관리가 안 된 분들은 수술하는 걸 저도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재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픈데 통증 관리, 이게 통증 관리를 제대로 안 해보셨다 그러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통증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사, 약 뭐든지 다 하세요. 그 방법이 돼서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수술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주기가, 재발 주기가 짧아지고 계속 아프고 그러면 그땐 저는 수술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근데 통증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조절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됩니다. 이 사례는 척추 전방 전이증뿐만이 아니고 허리 디스크 혹은 협착증, 퇴행성으로 오는 허리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면이 저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디스크가 완전히 퇴행성 변화, 이렇게 납작해진 거, 이렇게 이 부분이죠. 약간 공간이 좀 이런 공간에 비해 좀 좁잖아요. 이런 것처럼 납작해진 그런 경우에도 통증 관리만 잘 되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무조건 만약에 이 공간이 좁아졌다 혹은 지금 여기 옆에서 보신 이것처럼 뼈가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다, 뭐 이렇게 전방으로 빠졌다, 이런 전이증으로 인해서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대의 가설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런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다 아파야 돼요. 100%.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나이를 먹고 50대, 60대 되잖아요. 그러면 안 아픈 사람도 사진 찍으면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나는 안 아픈데 왜 사진은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수술 처치는 전문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사진을 확인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증상을 물어보고 증상의 주기를 꼼꼼히 따지실 거예요. 따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아직 좀 버텨볼 만하다. 그러면 약이나 주사로 아마 가시게 될 겁니다. 자, 통증 관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저는 전기신경치료 학회잖아요. 우리 학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치료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서 저희 학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게 여기도 보시면 협착증 치료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라이브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저희 학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여기 이분도 협착증하고 전이증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씩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마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실 거는 옛날 영상인데 비교한 영상을 좀 봐주시기 바래요. 예, 왼쪽은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전이증이 있고 전이증만 있는 분이 전이증이 있는 분인데 처음에 왔을 때 얼굴 좀 보실까요? 이분 얼굴을 좀 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죠. 이렇게 보시면 얼굴 처음 웃잖아. 다리를 들 때 힘을 줘도 못 들어요. 예, 이런 상태였는데 자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들죠? 예. 다시 보세요. 예. 잘 들죠? 예, 이런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3주 정도 걸립니다. 3주 정도 하면 움직일만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전이증에 대한 증상은 전문의가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병원의 특징이 되고 일반적인 전기신경치료학회의 특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시간도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인데요. 아무튼 이분도 라이브로 이미 방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라이브로 전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화질이 좀 안 좋은데요. 이분은 처음에 왔을 때 다리 드는 거 한번 보시죠. 둘 다 들어보세요. 얘기해봐. 구멍 ERT 내준 거만. 했어. 두개 올려라고요. 둘 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다리 구부리시면 안 되고 자 두 개죠. 네. 두 개 다 다리 무릎 펴고 둘 다 동시에 한번 올려봐요. 네. 하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여러분 그 전이증이 있는 환자의 특징은요. 살짝만 삐끗해도 허리를 꼼짝 못해요. 이분도 다리를 못 들어요. 저는 이제 자주 이거 검사를 해보는데 아프신 분들은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 보고 한번 앉아봐요. 앉아서 움직여 보시고 어떠신가 봐요. 기분이 어때요? 괜찮죠? 네. 바닥에 누워봐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환자분은 뭐 많이 개운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사실 이분은 딱 한 번 오고 말았어요. 예, 자주 와요 이분이. 자, 다리 드는 거 보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잘 버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저한테 오셨냐면 2014년부터 저한테 오십니다. 주기적으로 오시는데 아플 때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수술을 뒤로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 다 하시고 일도 잘 하십니다. 자,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척추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 전이증, 디스크 협착증 이거는 중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어떤 힘든 원인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상에서 여러분 협착증이 있고 디스크가 있고 전이증이 있으세요? 네, 사진상에. 그리고 아프세요? 아프면 일단 무조건 수술을 해지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버텨보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낡아도 내 거가 낫대요. 낡아도 내 거가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태를 봤을 때 사진상 상태를 봤을 때 이건 수술 안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그때 그 진단을 받을 때 당시에 아픈 거 통증 그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러나 병원 안에서 대체요법 말고요.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통증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통증을 조절하세요. 통증을 조절하시면 여러분들
잘 관리하면서 제가 2012년도에 최초 진단이 나왔고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멀쩡히 잘 지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그 경험이 있었는데 무서운 병이 아니더라고요.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일상생활 관리를 차분하게 해 나가시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아주 그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